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고요. 결혼한 지 7년 된 주부예요.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남편은 32살이에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혼란스러운 일들이 연달아 터져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계세요. 남편한테는 형이 하나 있는데 이 형이 정말 엘리트예요. 서울대 의대 나와서 대학병원 교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은 이분 이야기만 해도 속이 뒤틀려요. 형님은 남편보다 5살 어린 28살이고요. 집안도 좋아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세요. 외모도 정말 예쁘고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결혼했어요. 반면에 저는 정말 평범해요. 지방대 나와서 중소기업 다니다가 결혼했고 남편보다 3살 많고요.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형님한테는 정말 극진하게 대해주시는데 저한테는 정말 차갑더라고요. 형님이 처음 인사 왔을 때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시어머니가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이렇게 좋은 집 딸을 우리가 어떻게 맞았지? 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아,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니 걱정이네. 라고 시큰둥하게 말씀하시고는 끝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냥 성격 차이려니 했어요. 형님이 워낙 조건이 좋으니까 더 예뻐하시는 거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이 노골적으로 심해졌어요. 명절 때만 해도 그래요. 저는 전날부터 가서 전 부치고 청소하고 상 차리고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런데 형님은 명절 당일 점심시간에 오셔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 앉아 계세요. 시어머니는 어휴, 우리 며느리 와줘서 고마워라.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앉아서 쉬어. 라고 하시면서 저보고는 빨리 상 차려. 라고 하시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형님은 저 요리 잘 몰라요. 라고 하시면 그럼 안 해도 돼. 우리 며느리는 손도 곱고 하는데 어떻게 요리를 시켜? 라고 하시면서 저보고만 너는 이것도 못하냐? 라고 핀잔 주세요. 선물 주고받을 때도 차별이 심했어요. 형님이 해외여행 갔다 와서 명품 핸드백 사다 드리면 어머, 우리 며느리가 이런 비싼 걸?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마음씨가 고와. 라고 하시고 제가 어렵게 돈 모아서 옷 하나 사드리면 이런 거 굳이 안 사와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화났던 건 출산 후였어요. 형님이 먼저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때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우리 손자, 우리 금손자, 어쩜 이렇게 잘생겼지?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낳은 아이는 달라. 병원에 매일 가시고 산후조리 원비도 다 대주시고 산후조리 도우미도 한 달 내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딸을 낳았을 때는 아, 딸이구나. 그래도 건강하게 낳아서 다행이네. 라고 하시고는 끝이었어요. 산후조리 원비? 요즘 산후조리원이 너무 비싸다면서 일주일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속상해서 울었어요. 같은 손주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항상 저와 형님을 비교하셨어요. 큰며느리는 대기업 다녔는데 너는 그런 작은 회사 다녔으니까 차이가 나지. 큰며느리는 아들 낳았는데 너는 딸이고 큰며느리랑 집안도 차이가 많이 나잖니 사실. 큰며느리는 예쁘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니까 더 챙기게 되는 건 당연하지. 이런 말들을 남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 피곤하게 굴지 말고. 당신이 나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 정말 답답했어요. 7년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특히 형님은 정말 교묘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척, 착한 며느리 척 하면서 저보고는 언니 고생 많으세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라고 하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보고 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언니 애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모임이나 경조사에도 거의 안 오셨어요. 일이 바빠서. 아이가 아파서. 이런 핑계로 남편만 보내고 본인은 안 와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우리 큰며느리는 바쁜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저보고는 너는 왜 맨날 바쁘다고 하냐? 시댁 일이 우선이지. 라고 하세요. 정말 억울했어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저만 시집살이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작년에는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시어머니가 딸아이 앞에서 너는 아들 못 낳아서 속상하지? 고모네는 아들 낳아서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딸아이가 할머니 저는 딸이어서 미워요. 라고 물어봐서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한테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애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에이, 그냥 하신 말씀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애가 뭘 알겠어. 그날 밤에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딸아이도 상처받고 저도 계속 위축될 것 같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상담받으러 갔어요.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같은 것들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터진 거예요. 3개월 전 어느 날 남편이 얼굴이 새하얘서 집에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형수님이 바람을 피웠대.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 완벽했던 형님이 바람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이 결혼 3년 차부터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웠대요. 그것도 3년 넘게요. 그리고 지금 4살인 조카. 그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각됐냐면 아주버님한테 누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대요. 당신 부인이 누구누구랑 만나고 다닌다. 아이도 의심해봐라라고요. 아주버님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뒷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형님이 그 남자랑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이 나온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조카가 정말 아주버님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추궁했더니 형님이 쿨하게 인정하더래요. 맞아요. 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이도 친아버지와 살아야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혼하겠다고 통보했대요. 시어머니가 그 소식 듣고 쓰러지셨어요. 정말 응급실까지 갔어요.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가 그렇게 아껴하던 손자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드시고 계속 우시기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우리 손자는 어떻게? 정말 처참했어요. 그동안 형님만 편애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형님은 이혼 절차도 빨리 끝내고 그 남자랑 재혼까지 했어요. 아이도 데리고요. 완전히 새 가정을 꾸린 거죠.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리고 퇴원하신 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정아, 이제 너만 믿는다. 너가 아들 하나 낳아줘야겠다. 우리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순간 제 머리에 혈관이 터질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저를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저만 믿는다고. 아들 낳으라고. 어머니 뭔 소리세요. 저 일찍 못 낳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는 또 형님 찾으실 거면서요. 아니야, 내가 예전에 잘못 생각했어. 이제는 너밖에 없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저도 7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못 참겠어요. 저도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더니 뭐라고? 이혼? 너는 도대체 뭔 생각이야? 저는 7년 동안 차별받으면서도 참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저만 믿는다고요. 아들 낳으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 다 기억해요. 그날 정말 쌓였던 게 다 터졌어요. 형님은 명절에 한 끼만 얻어먹고 가도 바쁜 사람이니까 이해하자고 하시면서 저는 하루 종일 일해도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하셨죠. 형님은 해외여행 가서 선물만 보내도 우리 며느리 마음이 고하라고 하시면서 저는 어렵게 돈 모아서 선물 사드려도 시큰둥하게 받으셨죠. 형님은 아들 낳으니까 금손자라고 하시면서 제 딸은 그냥 딸이라고 하셨죠. 이제 와서 저만 믿는다고요. 7년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아니 얘가 내가 언제 그랬냐? 너도 예뻐했는데. 어머니 저 바보 아니에요. 다 기억해요.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저도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했어요. 당신도 7년 동안 나 혼자 당하는 거 보고만 있었잖아. 한 번도 감싸주거나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지. 여보, 그때는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나 정말 이혼할 거예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정말 난리였어요. 남편은 처음에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형님 일이랑 우리 일이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하더니 제가 정말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이혼 서류 준비한다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여보, 제발.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시어머니도 매일 전화해서 은정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큰 소리 쳤대요. 엄마, 7년 동안 우리 와이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요. 이제 와서 아들 낳으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그 여자만 편애한 거 다 알아요. 아니야, 아들. 엄마가 언제?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는 와이프 편이에요. 엄마가 사과 안 하시면 저도 집 나갈 거예요. 정말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감싸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은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동안 너한테만 힘들게 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7년이에요. 7년 동안 저는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는 달라질 거야. 이제는 예전처럼 그러지 않으마.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선택지가 없어서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만약 형님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또 저를 뒷전으로 밀어내실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아시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절연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와이프랑 딸이랑만 살 거예요. 엄마는 혼자 사세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없이 엄마가 혼자 어떻게 살아? 큰 아들은 이혼해서 혼자 살고 너까지 엄마를 버리면 정말 처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든든하던 큰아들, 큰며느리, 손자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요. 남편도 그런 엄마를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조금만 봐줘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딸아이 때문에라도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남편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저를 감싸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했어요. 당신 엄마 다신 보기 싫어. 그래, 알겠어. 이제 안 그래도 돼. 그렇게 해서 일단 이혼은 미루기로 했어요. 지금은 시어머니랑 따로 살고 있어요. 남편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인사 드리러 가는 정도예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남편 손에 편지며 선물을 쥐어 보내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100% 믿음이 가지는 않아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지. 아주버님은 정말 처참해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혼 후에 우울증까지 와서 병원 치료받고 있어요.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술 마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돈도 많이 벌고 바람도 안 피우고 왜 나를 버렸을까? 라고 해요. 정말 안쓰럽긴 한데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마음도 들어요. 그동안 아주버님도 시어머니랑 똑같이 저를 무시했거든요. 형님은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새로운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다던데 저희는 소식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조카. 그 아이가 제일 안타까워요. 갑자기 아빠가 바뀌고 성도 바뀌고.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어요. 하지만 그것도 형님이 선택한 일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요즘은 정말 평온해요. 시집살이 스트레스도 없고 남편도 저를 잘 챙겨주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형님 불륜 사건이 안 터졌다면 저는 정말 이혼했을까? 그랬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나는 2번 다시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만약 당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정말 이혼할 거야. 남편이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나도 정신 차렸어. 라고 하긴 했는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가요? 지금은 시어머니도 힘드시고 남편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 독립할 수 있도록 경력도 쌓고 있고 돈도 모으고 있어요. 요즘 가끔 형님 생각이 나요.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인정해줘야겠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했다는 건. 물론 방법이 잘못됐죠.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그건 절대 용서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한 건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저는 7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그분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바로 벗어나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정말 무책임하지만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7년 동안 참았던 게 독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만만하게 보셨고 남편은 무책임해졌고 저는 계속 움츠러들었죠. 만약 결혼 초기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어머니, 저도 똑같은 며느리입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면.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시집살이란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참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보면 부러워요. 시어머니가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바로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당신이 해결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요. 저도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딸아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요즘 딸아이가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우리 할머니는 왜 예전에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도 잘못 생각한 거야.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해. 그럼 엄마는 왜 참았어요? 엄마도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나는 커서 엄마처럼 참지 않을 거야. 그래, 우리 딸은 당당하게 살아야 해.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미안해요. 아이가 이런 걸 보고 자라야 했다는 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교육이 됐을 수도 있어요.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저처럼 당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요즘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만약 제가 형님처럼 조건이 좋았다면 어땠을까? 어린데 예쁘고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았다면 아마 시어머니가 저한테도 잘해주셨을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조건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더라고요. 남편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당신도 이제 알았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나 정말 후회돼. 왜 그때는 몰랐을까? 몰랐던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했던 거야. 그게 편하니까.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고개만 끄덕여요. 아마 저처럼 시집살이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만만하게 봐요. 선을 확실히 그으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남편이 안 도와주면 남편부터 교육시키세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달라져서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차별하지 마세요. 조건 좋은 며느리라고 더 예뻐하고 평범한 며느리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언젠가는 혼자 남게 돼요. 저희 시어머니처럼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